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공무원 1위 삶의 신입니다. 자, 공무원 시험 필기 합격선 볼 때 주의점. 방금 전에 어떤 분이 좀 문의를 주셔가지고 컨텐츠를 좀 쑥 보니까 이 얘기를 한 적이 없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필기 합격선 볼 때 어떤 주의점이 있냐, 왜 이걸 하냐, 뭐 간단하죠. 질문이 왔으니까 하는 거고, 그 다음 뭐예요? 내년 시험 보실 분들 중에 합격선 막 분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통계 자료 꺼내놓고 이 지역이 낫나 저 지역이 낫나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때 주의점이 알아야 되는 거죠. 모르면 결국 실수하게 돼요. 자, 첫 번째, 몇 배수를 뽑았냐를 봐야 한다. 이 문제,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합격선이라고 나오는 거를 먼저 보자고요. 합격선이 뭐예요? 필기 시험 커트라인 점수예요. 커트라인 뭐예요? 커트된 거. 자, 근데 몇 배수 이런 게 왜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10명을 만약에 선발한다고 보자고요. 10명. 원래 최종 선발 인원이 10명이에요. 그럼 필기 합격자를 10명만 딱 뽑으면 우리가 면접에서 정말 이 사람은 공무원 되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면접 시험 보러 안 와요. 이런 사람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인원이 1명, 2명 모자르잖아요. 그래서 필기 합격자를 보통은 1.2배수 정도, 1.5배수까지 뽑습니다. 그러니까 10명 뽑으면 12명이나 15명을 뽑는다는 소리예요. 딱 1배수로 뽑는 지역도 있긴 해요. 있긴 한데 이게 이 지방직은 전국이다 보니까 이게 달라요. 조금씩 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지역이 몇 배수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파악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게 굉장히 복잡은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만 가지고 하긴 좀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어려워요. 딱 몇 배수다라고 나오지 않아요. 시험 필기 합격선 나올 때 몇 배수를 선발했다고 나오지 않고 그냥 쭉 데이터를 주거든요. 자, 그래서 데이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아마 제가 어디 걸 긁었는지 까먹었는데, 자, 보세요. 여기 1.2라고 써 있는 이 부분이 뭐냐면 이게 배수예요. 근데 이 보세요. 다 들쑥날쑥하죠. 굉장히. 대략 보면 1.3배수, 1.2배수 정도 뽑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정직을 보통 기준으로 하는데 1.2배수 아니면 1.3배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지 않죠. 두 번째 거는 제가 경기도 거 기억하고 있어서 여기는 이제 행정직년은 다 1.3배수로 이렇게 뽑았더라고요. 여기 1.2도 보이죠, 근데 이런 데는 또 2배수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반올림하고 이래서 그래요. 이런 거는 이제 탁 티가 나요. 반올림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2명이면 3명이야 되는데 그냥 4명으로 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동점자인 경우가 있어요. 동점자. 그 얘기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동점자가 나오면 이게 몇 배수인지 알 수가 없어요. 보통 국가직은 1.5배수 안쪽이에요. 그래서 1.4나 1.5로 많이 뽑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계산해봐서 나오진 않는다.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오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단순히 비교하면 이런 오류가 나온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점수를 보통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전국을 꺼내놓고선 자꾸 점수를 비교해요. 정기직 아까 정기직 나와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뭐 사회복지면 사회복지를 전국 걸 다 꺼내요. 그리고 합격선을 다 봐요. 근데 보면서 그냥 점수만 보는 거예요. 여기는 360점, 여기 320점, 왜 이렇게 차이 나지? 320점 지역에 가야 되겠네? 이사 갑니다. 그 시험 봐요. 근데 보니까 나중에 최종 합격하는 거 보니까 점수가 높아요. 이거 왜 이러지? 이 배수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어요. 이거 제가 사회복지는 위쪽 건데 제가 예시를 잘못 들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위쪽이죠, 이제. 몇 배수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모르고 낮다고 해서 갔어요. 근데 실제 합격자 점수는 비슷비슷할 수도 있어요. 가령 작년에 인천이 307점이었어요. 사회복지가. 그러면 다른 지역은 320점, 330점 정도였거든요. 그럼 인천이 현저하게 떨어지냐?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인천은 굉장히 많이 뽑았어요. 그러니까 1.2배수만 뽑아도 엄청나게 뒤에 있는 사람까지 끌어올려줄 수밖에 없죠. 10명일 때는 2명이지만 100명일 때는 20명이나 되는 거예요. 20명을 더 끌어올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점수가 더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이 올라올 수밖에 없죠. 올라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지, 단순하게 그럼 나 307점 맞으면 합격하겠네? 아닙니다. 올해 또 이제 결과가 나와보면 알아요. 그래서 많이 뽑을 때, 인원수가 많을 때는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최종 합격자 커트라인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면접에서 떨어뜨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몇 점을 맞았든 간에 미흡이 나오면 떨어져요. 면접에서는 필기 점수가 아무리 좋아도.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공무원이 안 돼야 될 사람들이 면접 보러 오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 떨어뜨려야 되겠죠. 그래서 떨어지면
그 사람들 점수는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종 커트라인한 걸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필기 합격선만 있지 최종 합격선은 없는 게 그런 이유예요. 자, 이거 이해가 좀 되시죠? 그래서 배수를 잘 봐야 된다. 두 번째로 다른 직렬들 중에 보건직 같은 경우 있어요. 보건직은 지역마다 출제하는 시험 문제가 달라요. 시험 문제가 다르다고요. 운전, 조리 뭐 이래서. 그래서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인지. 자, 광주광역시 거 한번 볼게요. 광주광역시 보면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시험 과목 중 파란 글씨는 호남권 공동 출제 또는 광주광역시 자체 출제 과목이다. 비공개하고 문제책을 회수한다. 이게 대표적인 게 보건직이에요. 보건직. 그래서 여기 보시면 행정은 다 인사혁신처 문제를 그대로 전국이 똑같은 문제 쓰는 거예요. 세무 마찬가지예요. 사회복지 전국이 다 똑같아요. 전산 마찬가지예요. 사서 마찬가지예요. 공업 다 이래요. 근데 갑자기 짜잔 보건이 나오죠. 여기 공중보건 보건행정은 그 지역에서 출제합니다. 그 지역에서만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경기도 보건직을 본 사람하고 여기 지금 광주 보건직을 본 사람 문제가 달라요. 그런데 나는 몇 점이다 너는 몇 점이야 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거예요. 아예. 왜? 공중보건 보건행정을 굉장히 어렵게 냈어요. 이 지역만. 특이하게. 그러면 점수가 형편없이 낮아져 버리죠. 합격선이. 근데 그걸 모르고 이 지역은 원래 이게 굉장히 낮은 지역인가 보다 하고 오는 거죠. 그러면 탈락이죠. 왜? 문제가 되게 어렵네 여기는?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전국에 있는 거를 이거 다 보건 문제를 보통 복원을 해요. 시험 보고 나면. 그게 뭐냐면 시험지를 주지 않아요. 이 두 과목은. 그러면 복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 지역 시험 본 사람들이 만들어내요. 문제를. 자기가 생각해냈던 거 있잖아요. 생각한 걸 계속 만들어내면 비교가 되는데 그걸 전국을 다 하는 그런 학원들은 없어요. 보통 지역 학원에 가면 이거를 복원합니다. 지역 학원에 가면. 그러니까 광주면 광주 학원에 가면 이거를 해갖고 자기들만 갖고 있어요. 왜? 그게 자기들 노하우인데. 그쵸? 그래서 학원생들을 보고 다 외워갖고 오라 그래요. 시험 문제. 하나씩만 꼭 외워갖고 와라 그러면 20명만 있으면 20문제 외울 수 있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 일종의. 예전에는 직접 가서 외우기도 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큰 학원들은 많으니까 인원수가 한 100명 가면 두 문제씩만 외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복원을 해서 서로 답을 맞춰보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서울부터 뭐 저기 제주도까지 다 외워갖고 오겠다. 그렇게 큰 학원들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네, 그렇고 10분 희생도 보면 여기 파란색 있죠. 보건진료 이런 건 이제 경력 경쟁이니까 좀 공개 경쟁이네. 여기는 또 경력 경쟁인데도 있고 있는데 방송통신에 이런 것들 네, 있죠. 따로 이렇게 색깔을 보통 표시하고 운전직도 이래요. 그래서 운전직이 어떤 데는 어떤 분이 질문할 때 그렇게 질문해요. 아니 운전직 경기도는 90점이고 뭐 여기 지방은 60점인데 60점인데 가서 보면 되지 않냐? 그럴 수 있을까요? 거기 시험 문제 어려워서 그럴 수 있잖아요. 예전에 토목직이 그랬어요. 올해는 아닌데 작년 같은 경우는 과락만 넘겨도 합격. 그래서 합격선들이 55점, 54점 막 이래요. 거기다 심지어 인원수를 다 채우지도 못해요. 100명 뽑는데 50명 합격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야? 나머지 50명 어디 갔어? 전원 가락. 나머지는 전원 가락. 가락만 넘기면 합격 이랬는데 올해는 좀 양상이 좀 달라졌습니다. 지금 보안이 거의 한 70점대 요까지도 올라온 것 같아요. 보니까 더 많이 올라오신 분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국어, 영어, 한국사가 쉽다 보니까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런 굉장히 낮은 합격선을 보인다 그러면 뭐가 있어요? 시험 문제가 어렵다는 것밖에 없어요. 왜? 공부는 다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점수가 확 낮아졌다. 일반 전형인데 장애인 전형이나 저소득 전형은 좀 달라요. 근데 시험 문제는 같아도 공부하는 양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일반 전형인데 점수가 확 낮아졌다. 그런 거는 100% 어려운 거예요. 자, 2019년도 계리직의 평균 합격 점수가 60점대였어요. 정말 과락만 넘겨도 합격한다는 정도로 그렇게 됐었어요. 근데 2018년도는 거의 80점대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이런 분도 있어요. 내가 무슨 직렬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이것저것 그냥 비교해 보는 거예요. 네, 그냥 비교하다 보니까 사회복지, 세무 이렇게 다 합니다. 자, 한번 합격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자료는 요 위에다 항상 올려놨으니까 이거 보시면 돼요. 여기서 지금 올해 건 안 나왔으니까 작년 걸 봐야 돼요. 합격선을. 자, 어떤 오류가 있나 한번 볼게요. 자, 쭉 내려서 여기 보시면 이제 합격선이 나오거든요. 여기요. 자, 부산광역시 한번 볼까요? 부산광역시. 자, 부산광역시 보겠습니다. 전국을 골고루 보여드려야 되니까. 자, 이렇게 보면 자, 합격선 보세요. 행정직은 372죠. 사회복지는 351이에요. 낮네?
뭐 요 정도는 그래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전산직하고 비교해 69점이네. 자, 370 나누기 5는 5, 7에 35, 5, 4, 20. 70 몇 점이죠. 전산직은 69점이죠. 아, 전산직이 더 쉽구나. 아니죠. 문제가 아예 다르죠. 전산직 전공 과목이 다르잖아요. 국어, 영어, 한국사는 같을지 몰라도 그 두 과목은 다르잖아요. 행정직도 왜 사회복지는 그래도 인정하냐면 행정직에 볼 수 있는 행정학 개론, 행정법 총론, 사회과학, 수학이 공통이죠. 사회복지직하고. 2021년도까지 갔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두 과목을 가지고 시험을 봤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얼추 비슷하다. 왜? 사회복지학 개론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과목이거든요. 콱 떨어지는 과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분들은 오히려 떨어졌죠. 왜? 선택 과목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사회복지는 행정직보다는 낫다. 요거는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세무직 같은 경우는 요건 좀 애매한 게 뭐냐? 그렇죠. 사회과학, 수학만 선택했다 그러면 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기 세무직에는 지방세법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어렵게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반면에 그렇게 되면 또 조정점수가 올려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뭐 비슷해질지 몰라도 그래도 이거랑 이걸 비교하는 건 조금 애매한 거예요. 근데 사실 보면 13점이나 낮으니까 난 세무직 할까 이런 분도 많아요. 21년까지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왜? 사회과학, 수학으로 보면 되니까. 근데 엉뚱한 과목하고 뭐 속기직하고 한다든지 뭐 간호직하고 한다거나 이렇게 비교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 이런 거예요. 일반 전기는 66점밖에 안 되네. 이거 나누기 5 해보니까 이게 훨씬 더 높네. 전기가 더 쉽나? 아니죠. 전기는 5과목을 다 500점 만점으로 해가지고 나누기 평균으로 하기 때문에 5과목 다 잘 봐야 돼요. 그래도 66점이란 거는 그럼 국어, 영어, 한국사는 똑같은 시험지니까 나머지 두 과목에서 뭔가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굉장히 단순한 비교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공 두 과목이 얼마나 어렵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2022년 되면 이 모든 과목이 다 같아져요. 그래서 이제 행정직도 이렇게 안 나오고 평균 80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2022년이요. 자, 21년까지는 그대로 선택 과목이 있기 때문에 조정 점수 나오죠. 그러면 평균 88점, 행정직의 88점과 기술직의 88점이 같은 거냐? 아니죠. 아니죠. 왜? 기술 과목의 두 과목이 쉬운지 어려운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비교하면 망하는 거죠. 단순히 낮다고 해서 기술직 가셨다가 다시 컴백하시는 분도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 과목을 전공 안 했던 분들이 공부하기엔 어려웠다. 근데 오히려 또 쉬워가지고 거꾸로 이렇게 하니까 합격하더라는 분도 있어요. 자, 공무원 시험 중요한 거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시험이란 게 우리 9급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정도의 학력 수준이면 풀 수 있게 돼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뒤쪽에 전산이라든지 물론 전산은 필수 자격증이 있습니다. 전문대 이상 나와야 거의 딸 수 있어요. 전산, 사서, 그 다음에 간호, 사회복지 이쪽은 거의 다 자격증이 필요하죠. 근데 나머지 기계, 전기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러면 전기라고 하면 이 수준이 어느 정도냐 하면 어떤 분들은 4년제에서 배우는 그 전공 정도 아니에요. 그럼 그 낮은 전공 2년제에서 배우는 그러니까 전문대라고 부르죠. 전문대에서 배우는 2년제 정도의 전공도 아니에요. 어디에요? 고등학교 특성화고에서 배울 정도의 전기라 그러면 오케이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전문대에서 배우는 거나 그게 다르지 않아요. 많이 다르지 않아요. 특성화고에서 배우는 거나 그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느냐의 문제인 거지 그 원리나 이론이 뭐 대단히 뭐 어렵고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뭔지 모르니까 저는 전기공학과를 나왔습니다. 근데 전기 문제 하나도 못 풀어요. 공부 안 하면 못 푼다는 소리예요. 근데 일반인들도 공부하면 풀 수 있어요. 왜? 원리만 알면 되니까. 그게 조금 더딜 수는 있겠죠. 그렇다고 못 풀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만약에 전기직을 갔을 때 내가 그러면 전기과를 안 나오거나 전기 일을 안 하던 사람들은 일을 못 하냐?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안 뽑아요. 어떻게 뽑아요? 전기 자격증을 달라 그러죠. 가져오라 그러죠. 근데 그렇게 필요 없다는 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무조건 행정직 하는데 행정직이 그렇게 경쟁률도 심하고 본인이 공부를 제대로 못하면 힘들어요. 물론 이제 기술직에도 마찬가지로 국어, 영어, 한국사가 있어요. 있는데 전공에서 조금 더 끌어올려주면 이렇게 점수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 전략도 세울만하다. 근데 무턱대고
나는 전기를 전공 안 했으니까, 나는 화공을 전공 안 했으니까 난 못해 라고 생각하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한번 가서 보시고, 서점에 가면 이런 책들이 있어요. 네, 9급 전기 뭐 이렇게 해갖고 뭐 한 권으로 묶어진 거 있고, 한번 쓱 보세요. 아, 내가 공부할 수 있을런지. 예전에 이과를 다니시거나 뭐 공대 쪽, 전문대 쪽을 다니신 분들은 전기나 화공 뭐 이런 것들을 사실 공부하면 됩니다. 안 될 건 없어요. 기계나 마찬가지로. 더디다는 건 제가 전제를 뒀죠. 기초적으로 물리, 화학에서 다 기본적인 이론들이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엔 뭐예요? 우리 자격증 공부할 때 뭐예요? 그거 외우잖아요. 외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외우는 거예요. 다 외우는 거기 때문에 누가 잘 외우느냐의 문제지, 머리를 대단히 쓰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대신에 전기 같은 뭐 계산 문제가 나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런 계산을 누가 빨리 하느냐, 누가 질질 않고 빨리 하느냐. 100분 동안 100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합격선 얘기하면서 굉장히 많은 길로 빠졌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자, 세 가지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몇 배수 뽑느냐. 근데 이거는 현재는 모르니까 과거 거 자료를 보고 계산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할 말, 상관없다. 상관없다. 뭐예요? 상관없다. 필기 합격선 비교하지 마세요. 필요 없다. 어차피 내가 지방직 같은 경우는 뻔하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과거 3년 이상 살았던 지역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억지로 이사 가서 시험 본다고 해서 절대 합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 유튜브 컨텐츠 최근에 찍었던 것 중에 위장 전입은 하지 마라, 이런 게 있어요. 어차피 가서 내가 점수가 낮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져 갖고 떨어져요. 100%. 공부를 덜 한단 말이에요. 점수가 낮으니까. 이거는 그걸 전제로 지금 방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론이 뭐냐? 보지 말아요. 보지 마라. 합격선 같은 거 보지 말고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 무조건 80점은 넘어야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면 100% 다 공부를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뭘 빼고 넣고 할 필요 없이. 그러면 합격합니다. 근데 우리는 점수가 좀 낮으니까 요 파트는 날려. 난 못하겠으니까. 사회 같은 경우 경제 파트 날려. 많이 나올 때 5문제 나오죠. 네, 5, 6문제 나오죠. 계산 문제 한 3문제 나오죠. 다 날리면 뭐 돼요? 탈락이죠, 뭐. 자, 그렇게 하면 어디든 가도 탈락합니다. 100%. 근데 5개만 틀리냐? 나머지도 다 틀린다. 공부란 게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빼고 마음이 느긋해지면 망하는 거예요. 특히 공무원 시험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한자 빼고, 고점 빼고, 훈민정음 빼고, 뭐 빼고, 표준어 빼고 하다 보니까 국어 점수가 항상 60점밖에 안 나오죠. 그런 분들이 질문 많이 줍니다. 60점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공부하면 된다. 다. 나머지도 싹 다 공부해라, 이제. 그걸 계속 안 하니까 못 하는 거예요. 영어 단어 외워야 된다니까요. 안 외우니까 60점도 안 나오죠. 문법 공부해야 되는데 왜 안 해요, 도대체? 한국사? 아니, 한국사는 왜 도대체 독립운동사 나오면 다 빼먹었죠. 그냥 뒤는 다 날려 이러면서. 앞에서 많이 나오니까. 근데 뒤에서도 많이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합격을 하느냐 못 하느냐는 한두 문제 차이입니다. 사실 따져보면. 그 한두 문제, 과목당 한두 문제 차이인데, 그 한두 문제가 우리가 공부를 안 했던 데에서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철저하게 공부해야지만 합격할 수 있다. 역으로 생각하면. 내가 왜 자꾸 떨어지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3년을 했는데 계속 떨어진다. 간발의 차로 떨어진다. 이분들 자기가 약한 부분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해야 돼요. 약하면 더 많이 해서 그걸 강으로 만들어야죠. 오히려. 어떤 의미인지는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방송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